한국의 건강 식문화 식치, 일본의 건강 온천 문화 탕치 콜라보를 위해서 학술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도 있겠으나 저의 역할은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백부에 와서 강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皆様本日は、お集まり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それでは、皆様大きな拍手でお迎えください。韓国から来ていただきましたチェ・ジュリ先生です。 하지메 마시테 창덕궁 하인노 인초 최주리 데스. 저는 한국의 한의사예요. 창덕궁 한의원을 하고 있고 의료관광, 외국인에게 한의학을 소개하는 한의원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일본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준 우리 마오에게 감사드리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준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한국관광공사와 온천과 한의학을 콜라보하기 위해서 MOU를 맺었어요.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잘 진행되어 오지 않다가 올해 1월에 개인적으로 다카야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 중에 일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위는 차갑고 아래는 따뜻한 수승 화강의 형태지. 이게 상열하하니 위에는 너무 뜨겁고 아래는 차갑고 여자 몸으로 보면 잘 보면 내가고 얼굴엔 열이 떴다. 있는 상태가 상열하한인데 그게 병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 온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추가되어야 될 프로그램들이 난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입식으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천탕. 또 여기서 한의학이 접목이 된다면 이 물을 가지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온천을 하기 위해서 문제는 땀인 거야. 따뜻한 온천물에 들어가면 땀이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땀이 많이 나면 좋은 체질이 있고 땀이 많이 나면 안 좋은 체질이 있고 또 땀을 낼 때도 이런 건식에서 내면 좋은 또 몸이 있고 습식에서 내면 좋은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땀을 낼 때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확 빼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은근한 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 개인에 따라 차이점을 두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온천욕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인 온천욕과 우리 한국의 한의학을 대표할 수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인 체질 맞춤이 콜라보가 된다면 독보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다카야마를 찾아갔고 우리 마오상과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백부에서 좀 더 제 계획과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의학을 드셔보신 분 계세요? 제가 하고 있는 한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오긴 했지만 증상, 내 몸의 증상을 제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한의학은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전체를 보시면 돼요. 눈이 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귀가 귀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떤 분은 머리가 계속 아픈데 내 사진을 찍어보면 이상이 없어요. 눈에서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안과 가보면 이상이 없어요. 귀에서 소리가 기차 지나가는 소리, 매미 소리가 들리는데 이비인후과 가보면 이상이 없어요. 목에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아서 물을 마셔도 안 넘어가고 뱉으려고 해도 안 뱉어지는데 내시경을 넣어보면 역류성 식도염도 없대요. 어떤 분은 20년 동안 맨날 체했대요. 근데 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어머님은 2시간마다 화장실을 갈 정도로 소변을 자주 보는데 또 이 비뇨기과 가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매일 밤 쥐가 나고 어느 날은 여기가 아프고 어느 날은 여기가 아프고 어느 날은 여기가 아픈데 허리를 찍어봐도 다리를 검사해봐도 이상이 없대요.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증상은 있는데 검사를 다 해봐도 이상이 없는 기능적인 질환을 한의학이 치료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는 몸 전체를 보고 기능적인 질환을 치료하고 두 번째가 병이 나기 직전의 질병들을 치료를 해요. 머리가 아프다고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눈에서 뭐가 날아다닌다고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건강을 1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9부터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뇌에 사진을 찍어봤더니 안 좋다라든가 내시경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다라든가 우리가 1, 2, 3은 완전 건강한 상태가 맞아요. 9, 10은 병든 상태가 맞아요. 8.5, 8.7, 8.9 어떻게 할 거냐고. 병은 아니지만 건강한 상태도 아닌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이상 없다고 하는데 나는 죽겠는 거죠.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귀에서 소리 나고 눈에서 뭐 날아다니고 이런 기능적인 증상들이 바로
7, 8에 있는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하는 심근경색, 뇌출혈, 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7, 8 갔다가 9, 10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차 몰고 가다가 노란불 보이면 빨간불이 될 거를 예측하고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우리가 건강의 적신호도 7, 8 되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노란불이 켜졌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죠. 병이 왔을 때 병을 치료하는 건 병원이고 의원이에요. 하지만 이런 건강의 노란 신호등에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온천 문화인 탕치도 중요하고 한국의 건강 식문화인 식치가 문화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한국의 그 드라마 유명한 게 허준이라고 있었어요. 신봤다! 신봤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하고 난 다음에 그 전부터 발달되어 오던 한의학이 이제 한번 집대성이 되었어요. 이 동의보감이 2009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중보건서였어요. 의사들의 교과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몸을 예방하고 고치라는 그런 대중서였거든요. 그거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한약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까지 몸 증상과 체질에 맞춰서 어떻게 먹으라고 동의보감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음식점에 가면 미꾸라지, 장어, 오리고기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쭉 적어놓은 그런 안내판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의 이제 건강식문화, 식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0년 전에 동의보감에 이어서 150년 전에 사상의학,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의학이 대두가 되면서 건강식문화, 식치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어요. 사상의학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오장육부가 있어요. 간심, 비폐신. 우리의 몸을 4개로 나눠서 각각 담당하는 장기들을 따로 두었어요. 머리부터 어깨, 여기까지는 폐, 흉곽은 비장, 배꼽 중심으로 하는 몸통은 간, 골반 아래 이 아랫부분은 신장. 이렇게 담당하는 4가지 장기들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나눈 것이 체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류 검사표 혹시 받으셨죠?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우리가 성격도 차이가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모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읽어보시고 혹시 첫 번째 해당되는 거, 땀을 많이 내면 되게 시원하고 상쾌하다 이러신 분 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선생님을 맥진을 했잖아요. 요 체질이 바로 그 땀을 많이 내면 순환이 되기 시작해요. 왜? 그 땀구멍이 약간 밀폐된 공간에 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의 기능이 약한 대신에 간의 기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병이 날 때는 약한 장기가 더 약해져서 병이 오고 강한 장기가 더 강해져서 병이 와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폐의 기능을 보하고 간을 항진된 거를 내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 여름에도 땀이 잘 나지 않고 땀을 내면 너무 힘들다. 이따가 제가 맥진을 해드릴 건데요. 이 설문조사만 가지고 제가 체질을 판별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내 증상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땀을 내면 힘들다라는 거에도 땀이 많이 나서 힘든 건지 아니면 뜨거운 거 자체가 싫은 건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맥을 봅니다. 서로에 대한 편견이 없이 몸과 몸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의 기능과 폐의 기능만 유전자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같은 동양인이지만 북방계일 수도 있고 남방계일 수도 있어요. 북방계 민족은 추운 거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근데 피부가 촉촉하면 얼어 죽었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피부를 두껍게 하고 건조하게 진화된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땅구멍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땅구멍이 적고 그러니까 성글고 대신에 하나하나의 땅구멍이 커요. 우리가 그래서 두껍고 건조하고 거칠고 땅구멍 다 보이고 이 피부가 북방계의 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추운 지방은 먹을 게 없어요. 풀도 안 자라고. 그래서 어쩌다가 짐승 한 마리 잡으면 많이 먹어놓고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간의 기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남방계 한번 볼게요. 만약에 땅구멍이 적고 두꺼운 사람이 남방계다 라고 상상을 해보면 더운 지방에서 떠서 죽었겠죠.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늘 땅구멍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땅구멍들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촉촉하고 얇고 투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인들을 봐도 색이 검긴 하지만 맨들맨들하고 피부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과일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고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간이 실하면 아마 비만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으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질에 따른 생리적인 특징이 유전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내 체질을 알고 나에 맞는 음식을 정할 수 있어요. 일본에도 깐포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차이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은 침과 뜸은 치과원에서 하고 있고 한약은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의사 한 명이 침, 뜸도 놓고 한약도 처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쯔무라 같은 크라시의 쯔무라 그 약을 저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맞춰서 주다 보니까 만들어진 걸로 줄 수가 없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한 사람에 따라 가지고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물에 탕전 방식을 써서 개별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력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일본인 환자분들이 오시는데요. 고혈압이 있으시고 이제 약간 체중이 많이 나가셔가지고 저한테 한약을 처방받으러 오셨는데요. 한약이 있는 거예요. 방풍통성산, 갈근탕, 여기도 방풍통성산. 그러니까 이게 고혈압에는 방풍통성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처방하고 있는 방법은 고혈압인데 어떤 체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눈이 축열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분은 이유 없이 하열해서 오셨어요. 산부인과적으로 문제 없었고 안과적으로 문제 없었어요. 그분은 흉격, 여기에 열과 화가 많은 체질이었어요. 이 열이 심해지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구멍으로 나가게 돼요. 나갈 때는 두 가지를 저질러요. 하나는 출혈과 하나는 염증. 위에 구멍으로 나가면 눈 축열인 거고요. 아래로 나가면 하열인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는데 왜 나는 자꾸 한 번 더 생리를 하냐는 거죠. 우리 피곤하면 코피 나잖아요. 아래로 나는 코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한 분은 안과적인 문제였고 한 분은 산부인과적인 문제지만 안에 있는 열과 화 때문에 생긴다는 원인이 같기 때문에 제 처방은 동일해요. 당연히 치료됐고요. 아까 우리 일본에서도 상열, 하한, 두한 조결, 수승 화강 이런 얘기 다 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으로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이 동양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요거 아까 드린 거 뒷장 한번 보실래요? 아까 사상체질, 그 에너지 우리 몸 장부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지는데 체형도 달라지고 성격적인 면도 약간 달라져요. 18번은 폐가 약하고 간 기능이 항진된 사람이에요. 19번은 소화 기능이 안 좋고 신장 기능이 항진된 사람이에요. 20번은 소화 기능이 너무 좋고 21번은 폐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태음인, 솔직히 태음, 소양, 소음, 태양 이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태음인들이 가장 온천에 적합한 체질들이에요. 하루 1 온천 해도 좋은 체질이죠. 소음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땀을 많이 빼면 힘든 아까 19번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4번에서는 두 번째 상체보다 골반, 다리, 하체가 발달되어 있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랫동안 온천욕을 하시면 안 되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온천이 안 좋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몸이 냉하기 때문에 온천욕이 굉장히 좋은 체질이에요. 그 다음 소양인들은 열과 화가 안에 많은 체질이에요. 성격적인 면에서는 20번에 해당하는 체질이죠. 이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기도 전에 그냥 본인들이 답답해서 싫은 걸 알아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위로만 서늘하게 있으면 돼요. 밀폐된 증기탕 같은 곳이나 아니면 목까지 완전히 몸을 담그지만 않으면 굉장히 건강한 목욕법이에요. 노천탕이 가장 좋은 체질. 마지막으로 태양인이에요. 이 어깨 자체가 넓은 거죠. 골반이 작고 폐 기능이 너무 실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들은 뇌의 활성이 굉장히 강해요. IQ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독창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기운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하체의 힘이 부족한 체질이에요. 이런 체질들은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온천욕을 해서 땀을 많이 내게 되면 체액이 부족해져서 소변으로 시원하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가지 체질을 다 제가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족이랑 같이 가거나 애인이랑 같이 가거나 온천을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은 너무 좋다고 하고 한 사람은 난 피곤해서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온천을 왜 나는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좋은 온천을 다 같이 즐기려면 내 몸에 맞게 하는 요 조금만 노력을 해도 누구나 다 이 탕치 요법을 건강에 이용할 수 있는 저는 매뉴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개별 상담을 하게 되면 한약재로 만든 한방차를 드릴 건데 유전자 체질 검사를 해서 더 정확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사정상 그건 안 되고 그래서 맥진을 해서 한방차를 제가 드릴 테니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한국에 한방차 주는 것이 식치 문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온천욕, 탕치 이렇게 문화적으로 저는 열심히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 동양의학회라고 있어서 이런 깜포 약을 다루는 의사들의 그 학회가 있어요. 저도 의사로서 이 학회와 교류도 나중에 학술적으로도 데이터를 쌓으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탕치요법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웰니스 프로그램에 단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고요. 10년 전 다카야마에서 강의를 하고 10년 만에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하는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